안녕하세요. 정경호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행정소송을 할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지만 생각외로 우리들은 시나 구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. 오늘은 이 건설사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요. A사는 과징금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요. 소송 계속 중에 예상되는 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행정지 신청도 하였습니다. 사실관계를 보면 A 건설사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후에 전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시공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도급을 준 일로 건설산업기본법 25조 2항을 위반하였던 취지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요. A사는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.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사실은 A사가 시공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도급을 주려고 하다가 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소지를 인지하고 그 하도급 주기로 한 그 사람을 직접 고용했거든요. 그래서 하도급을 하지 않았습니다. 어쨌든 그 위법 부당한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,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소송 계속 중에 소송이 적어도 6개월, 1년 정도 가니까요. 그 소송 계속 중에 공사 사업자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쉽게 예상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을 한 사안이고요. 이 집행정지 요건은 행정소송법, 행정심판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. 각 조금 다릅니다. 그 요건이. 행정소송법 23조를 보면 취소소송이나 무효등 확인소송이 계속 중에 처분으로 인해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.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A사가 위법 부당한 과징금 처분으로 인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었는데요. 판례의 경향은 사후에 금전으로 보전할 수 있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잘 보지 않습니다. 그래서 더 나아가서 심각한 경영난이 발생하였다. 폐업할 위기에 있다. 이런 정도를 입증해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인정해 줍니다.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7조 1항 1호의 적격심사제의 평가기준 별표 5를 보면 기업 신뢰도 30점 중에 행정 처분 건수가 무려 15점이나 차지합니다. 입찰에 참여하는 공사업체가 이 행정 처분 건수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. 대부분 15점 만점을 받을 텐데 A사가 적격 심사제에 참여한다고 하면 이 기업 신뢰도 점수에서 행정 처분 건수로 인해서 1점이나 2점 마이너스 되면 바로 낙찰될 가능성이 아마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. 그로 인해서 A사는 이 위법 부당한 과징금 처분으로 인해서 적격 심사제 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고 최저가 입찰에만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러면 소송 계속 중에 계속하여서 최저가 입찰에만 참여하면 A사의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. 그 점이 재판부에 잘 어필이 되어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.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, 무효등 확인소송만 할 것이 아니라 집행정지 신청을 항상 고려해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하면 위법 부당한 영업정지 처분일 경우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돼요. 그래야지만 이 소송 계속 중에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. 꼭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집행정지 신청 염두에 두시고요. 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요즘 판교 공공주택 건설 관련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. 이 아이러니한 것은 이 공공주택 건설을
주로 주도하는 LH공사가 하는 처분은 주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고요. 반대로 민간 건설사가 하는 어떤 행위는 그 시장 등의 어떤 그 승인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장의 처분으로 봐서 행정 처분으로 인정합니다. 이 다음 기회에 판교 공공 분양 임대주택의 분양 처분 전환에 분양 전환 행위에 대해서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